뭐 이 심판 이거 과정, 그러니까 청구되면서 결정 나기까지 쭉 어떻게 보셨나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크게는 이제 우선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이제 그 이념적인 경직성이나 이념성이 높은 정권이구나 그런 걸 좀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이 이제 뭐 경제민주화도 얘기를 했었고 하니까는 국정 운영을 이제 잘 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또 정상화된 보수로서의 이제 길을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당 예산 청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결정 과정에서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왜 그렇게 이념적인 문제에 매달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크게는 우선 국정 비전이 없다 사실은. 그리고 의지도 없다.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는 물론이고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보수 정권의 철학이나 비전이 이제 존재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끌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이제 이념적인 문제, 이념 갈등을 계속 동원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처음 종북 공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당 해산 청구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산 결정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과 비교했을 때 어쨌든 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해서 정당성이 약하니까 이걸 경제 성장이라는 것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경제 성장인 걸 갖고 새로운 이제 산업 체제로서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간 거죠. 이렇게 개발 독재 체제라고 하는 뭐 그 비전을 갖고서는 이제 국정을 운영했던 건데 박근혜 정부는 이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도 말은 성장을 많이 하는데 끌어낼 수가 없는 이제 대내외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또 뭐 창조 경제 얘기했지만 그 창조 경제를 끌어갈 실질적인 실력이 없다. 그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념 갈등의 동원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 이후로 결집이 또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 효과가 상당한 것 같아요. 이 이념 갈등. 그러니까는 정윤회 사건이나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제 좀 흩어졌던 이탈했었던 보수 지지층이 다시 좀 이제 결집을 하는 효과는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살펴보면 왜 보수 지지층도 이탈이 일어났느냐. 그건 워낙 이제 집권 2년을 맞춰가면서도 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수 지지층한테도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어떤 뭐 초반부터 시작해서 연금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뭐 준 게 없으니까 정윤회 사건 같은 걸 통해 갖고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도 빠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이념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이것도 오히려 그 지지율이나 이 지지층의 이탈과 이제 재인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정부가 비전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념 갈등을 가지고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례다. 여론은 뭐 잘한 뭐 판결이다 이런 여론이 높고 하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는 우선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금 선언 이전에 이미 사실은 시민주권의 측면이라든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약자에 대한 이제 괄시라든지 무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민주주의는 지금 이미 후퇴가 아니라 계속 지체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이게 또 이제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했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나온 거였죠.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를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제 철회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번 해산을 당한 통합진보당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을 위시로 한 진보정당과 전체 야당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실 뭘 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뭐 이 자기들한테 뭘 해주지 못한, 실제로 이미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같이 그냥 박근혜 정부와 계속 그 국회에 들어가 있고 정부 운영에 관여되어 있는 통치 세력들인 겁니다. 다. 이 세력들이 자기끼리 무슨 민주주의 위기다 어쩌다 하는 게 크게 설득력이 안 다가오는 거죠. 아버지 박정희는 산업화를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생겨났던 여러 소외와 상실을 겪었던 국민들, 여기를 이제 감싸 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대선 때 제일 처음 공식 행보가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으로 정말 돌아가라. 그리고 제발 좀 이제 주변 인물 좀 다 바꿔라. 그러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넘어서는 정치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자꾸 그 보수층 지지에 연연하지도 말고, 그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뭐 칼럼도 쓰긴 했습니다만 2015년 풀로 남아있는 통치의 시간은 2015년 한 해가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좀 정말 정치 지도자답게 한번 전향적인 그 전환을 좀 해봐라. 그게 가능하다. 그게 또 정치다. 왜냐하면 역사에 남은 정치 위인들은 다 한번 전향적인 전환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아버지 박정희도 다시 살펴보면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너무 좀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 통치의 그 학습된 경험들을 다시 좀 되짚어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영국 보수 본류 원류로 하라. 자꾸 이단적이고 비주류였던 그 대처 같은 지향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대통령 한다 그러면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수 강화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변에서 뭐 이상돈 교수라든지 김종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충고나 어드바이스를 다시 좀 환기해라.